젊음이라고 하면 제가 좀 너무 늙어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에너지가 느껴져서 좋고요. 여기서 제목에서 미미는 흔히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맛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힘써 부지런히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하는 일에 재미를 찾고 또 의미를 찾고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힘써 부지런히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현재 블록크래프터스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하고 기술 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편화하기 위해서 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힘써 일한다고 했는데요. 이 흔히 말하는 열정이라는 단어만큼 사회적으로 의미가 곡해되고 또 퇴색되어 버린 단어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뭐 소위 꼰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젊은이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많이 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그냥 뭐든 간에 재미있을 만한 일을 찾아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게 저의 어떤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어떤 게임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마비노기. 와 여기서 열성팬을 한번 찾았네요. 네, 이럴 때 저는 참 보람을 느끼는데요. 넥슨에서 만든 마비노기라는 MMORPG 게임입니다. 자유도가 높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마니아층이 많이 생긴 그런 게임인데요. 저는 이렇게 넥슨으로 이끈 게임들이 많이 있죠. 뭐 남자들이라면 한 번씩 해봤을 법한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레인보우 6 옛날 게임입니다. 그리고 뿌요뿌요라든지 뭐 피카츄 배구라고 되게 마니아층만 알 수 있는 그런 게임들까지 정말 다양한 게임들 학창 시절에 했습니다. 게임을 정말 좋아했고 더 많이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게임 회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게임 회사에 가서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카트라이더, 뭐 마비노기 같이 넥슨에서 만든 게임만 한 게 아니라 뭐 Gears of War라든지 젤다라든지 약간 이런 콘솔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들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게임기 설치해놓고 정말 많이 하고 놀았습니다. 뭐 이렇게 실제로 게임 회사에 가면 많은 게임을 또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인데 간식이 또 많이 제공이 돼서 간식을 먹으면서 게임을 할 수 있고 밥을 잘 줘서 밥을 먹으면서 게임을 할 수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재밌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월급 무팡만 한 건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유저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제가 개발한 피처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보는 게 정말 꿀잼입니다. 맨날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 들어가서 뭐 인벤 이런 데 들어가서 사람들 반응 보고 또 흐뭇하게 웃고 그랬죠. 또 이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같은 2차 저작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만든 어떤 창작물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구나 라는 걸 보고 되게 즐거워했어요. 이렇게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는 것, 이게 정말 게임 회사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매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한편 저는 약 5년 정도 20대 때 정말 꾸준하게 밴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쳤는데요. 저랑 같이 했던 밴드들이랑 같이 재밍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 빼고는 다 이제 뭐 예고, 국악고, 뭐 음대 이런 출신이어서 정말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정말 꿈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밴드에 속해서 거의 매주마다 공연을 섰고요. 나도 뭔가 어거스트 러시처럼 음악 영화 한 편 찍나 약간 이런 큰 희망을 가지면서 열심히 했는데 한 5년 정도 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재능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제가 사신의 신출을 해서 출사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저는 어떤 예술이라든지 창작 이런 것들에 많이 목말랐던 것 같아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이제 실패하고 사진으로 넘어가서 뭔가 재능을 찾아보려고 애쓴 거죠. 정말 재미있게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저는 이제 공대생이다 보니 어떤 공대생의 이 운명의 데스티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진도 공모전 작은 거에 몇 개, 한두 개 당선은 됐는데 그 한계가 있어서 큰 빛을 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라는 걸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어떤 제 전공이나 어떤 전문성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찾아보자 해서 한동안 알바몬 같은 그런 이제 알바 찾는 사이트들을 많이 뒤지면서 재밌는 일이 뭐가 있을까 뒤졌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승마입니다. 네, 2016년에 그 탄핵 전국 때 그 유명해졌었던 바로 그분이 타서 유명해진 그 승마. 그래서 좀 그보다 한참 전에 했고요. 근데 저렇게 우아하게 말을 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청소해주고 말동무에 치우는 알바를 했습니다. 서울 모처에 아까 그 사진에 나온 그 부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다녀서 유명해진 승마장이 있는데요.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승마면 아까 그 사진 같은 되게 우아한 그림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 승마장 마필 관리 알바는 우아함과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말똥을 치우고 말을 비껴주고 또 거기에 초딩들이 정말 많이 와요. 어릴 때부터 이제 꿈나무들이 많이 와서 이제 취미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많이 배우는데 그런 거 이제 보조를 하고요. 정말 특이하고 재밌어 보여서 했는데 끝나면 온몸에 말똥 냄새가 나서 지하철을 타고 집을 갈 때 제 주변에 아무도 앉지를 않아서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제가 저기서 정말 몇 달도 일하지 못하고 잘렸다는 겁니다. 제가 최초로 고용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저는 설마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잘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잘렸습니다. 정말 충격이었고요. 그 뒤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알바를 찾다가 강남의 한 술집에서 알바를 합니다. 이것도 재밌어 보여서 했어요. 대략 한 7시쯤 개시를 해가지고 한 새벽 5시쯤에 이제 마감을 하는데요. 정말 피곤하긴 했지만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너무 재밌는 분들이어서 정말 재밌게 일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가끔 화장실에서 꼭 이제 변기 옆에다가 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름답지 못한 광경인데 이런 거 정말 그건 좀 힘들었는데 그것 빼고는 대부분 재밌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미있어 보여서 했던 일은 정말 다양하게 했죠. 바로 국회에서 일하기입니다. 참고로 제 전공은 컴퓨터 공학입니다. 저렇게 잘생긴 멋진 보좌관은 아니고요. 의원실 막내 인턴이었습니다. 거창한 꿈이었었던 건 아니고 정말 남자는 수축발 뭐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하면서 정말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갔어요. 정말 어렸죠. 들어가서 이제 의정활동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어떻게 법안이 만들어지는지 또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중간에 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맞아서 또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청년위원회라는 활동도 했고요. 어떤 일반 회사 생활을 할 때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들이라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또 제가 일했던 IT 분야와는 다르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조직을 경험해보는 것도 되게 색달랐습니다. 또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내팽개치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팀 포퐁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팀 포퐁에서 이제 포커,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이라는 서비스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회 정보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입니다. 한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약간 새로 리뉴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회 의정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원들이 어떤 의안을 발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인포그래픽으로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어떤 단순하게 아까처럼 이게 뭐가 재미있을까가 동기가 아닌 어떤 일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 의미를 찾으면서 시작했던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좀 채우고 또 국민들에게 공익을 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이라는 어떤 공모전에 나가서 대상도 탔고요. 또 언론에도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2010년, 11년, 12년 이때인데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도 되게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저는 이제 포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소셜 임팩트가 있는 일을 하자. 그러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또 거기서 재미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렇게 갈짓자를 걸으면서 결국 한 가지 레슨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제가 UC 버클리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선택한 곳은 오퍼를 받았던 뭐 세일즈포스나 옐프 같은 대기업이 아닌 에누마라는 작은 교육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비싼 사교육이 아니고 Affordable Learning Service를 제공한다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을 우선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든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와서 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잘하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되게 좋았어요. 이 회사와 함께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저는 넥스트도어라는 1.4 빌리언의 밸류를 가진 유니콘 회사라고 부르죠. 아직 상장하지 않은 그런 회사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안전한 로컬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소셜 미션이 또 제 마음을 끌었고요.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벌고 또 심지어 유니콘이 되면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또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작은 스타트업이나 혹은 NGO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리 활동을 하면서도 착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게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작년에 현재 회사인 블록크래프터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함의에 주목을 했고요. 이 기술이 금융 및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비용 절감 등을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주로 B2B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컨설팅이라든지 또 기술 중심 투자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블록체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매일경제신문 아시죠? 거기랑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디스트릿이라는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회사를 세웠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무엇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를 몰랐죠. 그래서 정말 헤드 퍼스트로 그냥 이것저것 박치기를 많이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어떤 의미를 추구를 하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경계를 가리지 않고 어떤 제 전공과 관련이 있든 없든 그리고 전문 기술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어쩌면 조금 즉흥적으로 일들을 이렇게 해봤죠. 그런 경험들이 쌓인 게 저의 어떤 스스로를 발견하는 데 결국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경험이 이제 쌓이면서 앞으로 제가 살면서 하는 어떤 선택에 대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더 스스로에 대한 확신 나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쌓인 게 저한테 가장 어떤 큰 레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미만 찾는 게 아니라 또 그 의미 있는 일이 저한테 또 재미있는 일로 다가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재미있게 의미 있는 일을 힘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창업을 할 때는 모든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창업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자 상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저처럼 유학을 나오게 되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학생 비자를 받아서 OPT를 받고 그 다음에 H1B, 그 다음에 이제 그린카드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학생 비자를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미국에 나와서 한 2년 동안 이제 석사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뭐 학교 입학 서류가 당연히 필요하죠. 학생 비자를 가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졸업한 뒤에는 이제 OPT라고 해서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해서 졸업 후에 전공과 관련된 분야 쪽에 이제 임시 취업이 가능합니다. 1년 동안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템이라고 해서 자연대 공대 출신은 24개월을 더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총 3년간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서 해외 고급 인재를 이제 유치한다고 해서 만든 어떤 어드밴티지인데요. 또 이렇게 따로 취업 비자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한 1년에서 3년까지는 취업을 해서 또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H1B라고 하는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년 이제 4월에 시작해서 7월쯤에 결과가 나오고 10월에 비자를 받는 매년 이제 그런 스케줄로 돌아가는데요. 이제 로터리 추천 방식이라 뭐 약간 이제 운에 기대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로또 같은 거죠. 석박사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더 좋은 확률로 추첨이 되는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해외 고학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뭐 미국의 제도인데요. 결국은 이 3년짜리 취업 비자를 받고 총 6년 동안 체류를 할 수 있어서 그 뒤에도 계속 미국에 있고 싶으면 이제 영주권을 그 사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적별로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것도 약간 운의 차이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기간 차이가 사람별로 많이 나긴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보통은 회사에서 이제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죠. 혹은 NIW라고 해서 이제 뭐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해서 내가 정말 해당한 인재다. 나는 미국에 되게 엄청난 이득을 끼쳐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재야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주면 꼭 어떤 회사의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학생 비자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잘 안 될 경우에 이제 뭐 최악의 경우는 추방을 당하거나 혹은 한 특정 기간 동안 이제 해외 여행을 못 가거나 하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어서 대부분은 좀 안전하게 취업 비자를 받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받아서 이제 작년에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제가 이렇게 지난 한 7년 동안 샌프란 지역에서 살면서 그 아까 말한 그 4가지 과정을 다 거쳐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을 열심히 했고 그 기간 동안 업무 환경이 되게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정말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너무 식상한데요. 정말 글로벌하게 일합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의 특수성도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일단 서울에 있는 분들과 창업을 해서 서울에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출장을 오고요. 그리고 거의 뭐 매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뭐 서울, 하노이, 뭐 뉴욕, 두바이 이런 데 있는 사람들과 컨퍼런스 콜을 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게 꼭 저뿐만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다른 분들, 같이 일하는 제 팀원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겠지만 위워크라든지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요새 한국에도 많이 생겼잖아요. 정말로 분산 업무 환경이라는 게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 다들 글로벌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추세는 저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우버나 구글 같은 회사는 이제 전 세계에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이런 게 스타트업들도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비슷한 추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통적인 9to6 이런 출퇴근 개념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정말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업무 환경이 바뀌는 게 단지 외양만 변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소프트 스킬, 업무 능력, 업무 역량 이런 걸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기술 총괄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것만이 제 역할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게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일인데요. 전통적인 어떤 직군의 구분이 좀 무의미할 만큼 그리고 뭐 CTO라는 어떤 직함이 약간 무색할 만큼 약간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죠.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포지션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하면은 저도 그 명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제가 어릴 때 20대 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해봤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나한테 익숙한 코딩과 시스템 설계 일만 줘. 안 그러면 나 나갈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거나 뛰쳐나갔을지도 몰라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저는 나름 즐겁게 의미를 찾으며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채용을 할 때 인터뷰어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약간 전통적인 관점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학력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일을 빠르게 배울 수 있는가를 좀 평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실 요즘 모든 지식은 다 구글에 있습니다.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죠.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달달달 외우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정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가, 빠르게 배우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나, 정말 똑똑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어떤 추천, 레퍼런스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누구를 인터뷰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이 고민을 하는 이 비용을 줄여줄 수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역시 실력이 없으면 탈락합니다. 아무리 추천이 있어도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엔지니어들을 많이 채용을 하니까요. 이제 테크니컬 인터뷰를 많이 보는데 그 세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레퍼런스를 받아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회와 실리콘밸리의 어떤 레퍼런스 추천 문화의 조금 차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떤 회사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서로 얼라인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서로 맞지 않으면 회사도 피곤하고 사람 그 개인도 피곤한 것 같아요. 회사를 오래 다니지도 않을 것 같고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영혼 없이 일을 하게 되겠죠. 그거는 회사에게나 개인에게나 되게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채용할 때 열심히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소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게 당신과 잘 맞을까요? 우리가 합이 잘 맞는다면 같이 일해봐도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인터뷰이 입장에서도 회사를 내가 이런 회사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도와주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중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에 다다릅니다. 저처럼 새로운 일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또 경계 없이 일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걸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장단건데 저하고 일을 하면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금손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다양한 카테고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주은강 CTO님. 네, 대표자까지 이르기에 정말 많은 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그 Q&A 시간인데요. 더 궁금한 부분은 질문 여러분들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연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정홍은님, 네, 정홍은님이시고요. 현재 우버, 여러분들 우버 아시죠? 우버에서 현재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요, 많은 선택과 도전을 거쳐 실리콘밸리 디자이너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UX 디자이너,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차이, 그리고 각자 꿈을 찾아가기 위한 소소한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홍은님을 큰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확인해 주시고 두 명에 한 번씩 껐다가 다시 껐다가 저장하고 다시 와서 찍고 계속 뒤에 놓으시는데 저 이따가 6시 갈 거라서 혹시 이게 배터리가 없으면 저기 아까 저 충전하고 있거든요. 그 버튼 밑에 거기에 하나 이거 다 쓴 거 끼워두고 새 거 여기서 갈았습니다. kus습니다. 아까 거기 배터리가 없었죠? 네네. 이거 딱 갈 때는 아까처럼 빼지 말고 그냥 이것만 이렇게 당기면 뺄 수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졸업한 지가 한 9년 정도 됐거든요. 이 홍대에서. 근데 이렇게 무료로 돌아오게 되어서 참 기쁘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의 직업을 찾기까지 아주 다양한 정보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20대 대부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경험하고 또 배웠던 것, 그리고 제가 하지 못했던 것, 그랬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혹시 4학년 졸업반 여기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4학년은요? 2학년은요? 1학년은요? 1학년은 그렇네요. 대학원생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특히 졸업반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죠. 이제 다들 뭐 하고 살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하시죠? 네, 저도 졸업할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또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살지?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사실 내가 어떤 꿈을 이제 찾아가는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꿈을 찾아가는 제 예전의 꿈을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이제 급식 시절에 네, 급식 시절에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막 그때 웹사이트 이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처음 나와가지고 혼자 막 해보기도 하고요. 그때 아이돌 덕질을 하면서 내 아이돌을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이제 배웠죠. 그리고 다양한 이제 계속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면서 이 기계가 변화를 하는데 어디에 카메라가 붙어 있고 어떻게 폰을 열고 이런 다양한 이제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변화하는 디자인을 보면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같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게 지금 생각하고 보면 이제 뭐 하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은 이제 그 고1 때 같은 반 친구가 호주로 유학을 가는 걸 보면서 외국에서도 살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저는 부모님한테 저도 유학을 보내주세요라고 하죠. 근데 저희 이제 엄마한테 바로 그런 돈이 어딨냐, 네가 벌어서 가라 하면서 단발에 까이고 저도 빠른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해외에서 살고 싶다는 게 어떻게 살지라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그런 고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디자이너에 대한 꿈도 좌절이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엄하셔가지고 디자이너에 그리고 보수적이어서 디자이너는 돈도 못 벌고 박봉이고 생명도 짧다 그러니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대신에 갈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기술과 예술이 이제 접목된 그런 분야를 찾다가 건축이라는 분야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홍대 건축대학으로 와서 와우반에서 5년을 열심히 보내죠. 근데 졸업할 때쯤에 또 갑자기 건축을 하긴 했는데 좀 다른 분야도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뭐하고 살지라는 고민을 하죠. 근데 하나의 두 개의 자아가 있죠. 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리고 건축을 5년이나 했으니 좀 더 해보자. 고민을 하다가 5년이나 했으니 좀 더 해보자 해서 건축 회사에 조그만 이제 스튜디오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는 주택이라든지 다양한 호텔이며 박물관이며 다양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완공되기까지 2년에서는 10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데 저는 좀 더 빨리 내 디자인을 세상에 내놓고 빨리 피드백을 받고 계속 바꿔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 2년 정도 하고 이제 새로운 진로를 탐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수단으로 저는 유학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유학이라는 게 참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영어 공부하며 포트폴리오 준비하며 이게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준비하시면 각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다양한 이제 디자인과 관련해서 해보고 싶었던 거 패션 디자인, 뭐 인터랙티브 이런 거 다 해보고 싶다 했는데 제가 산업 디자인 수업을 학교 다닐 때 몇 개 들은 게 있어서 그게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산업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저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